여러분 새벽 2시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수억 원대 슈퍼카 핸들을 잡고 있고 단톡방에서는 이름도 못 들어본 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퇴사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친구 대체 뭐였을까요? 혹시 평생 숨겨온 부잣집 부르님이었던 걸까요? 화려한 애정 너머의 세상과 대비되는 나의 좁은 자취방, 그리고 몇 시간 뒤면 어김없이 나를 기다리는 지옥철. 2호선의 눅눅한 냄새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다 못해 냉동 창고에 들어온 기분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2030세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유령은 바로 벼락거지라는 공포입니다. 남들 다 올라타는 급행열차에 나만 정류장에 버려진 기분. 지금 영끌에서라도 아파트 한 채를 사지 않으면 평생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절박함.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탐욕스러워서 생기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세대가 역사상 가장 똑똑하게 교육받았지만 동시에 비교의 지옥인 SNS를 손에 쥐고 태어난 가장 불운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컴퓨터가 가장 빠르고 남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진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코인 투자나 주식 실력, 태어날 때 물고 있던 수저에 달린 일일까요? 세계적인 금융 칼럼니스트 모건 하우절은 그의 저서 돈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불쾌하면서도 짜릿한 진실을 던집니다. 금융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가와는 별 상관이 없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는 돈에 대한 우작동 바이러스를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을 구원하기 위한 투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심리적 구원 투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불안이 설계한 거대한 착각의 늪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시다. 머니북.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성질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연극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 최후의 두 참가자 같다고 할까요? 첫 번째 남자, 리처드 퍼스콘.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적 성취의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하버드 졸업, 시카고 대학 MBA, 그리고 월스트리트 임원. 그는 40대에 이미 자선 사업을 하며 은퇴할 정도로 거부였고 방이 11개인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소위 돈의 공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천재였죠.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를 감행했고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파산 스위치를 본인이 직접 누른 꼴이 됐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던 날 판사는 그에게 남은 재산이 단 1원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 로널드 리드. 그는 시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백화점에서 빗자루를 잡던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평생 화려한 옷 한 벌 사지 않았고 녹슨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9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무려 800만 달러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또에 맞은 것도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 우량주를 조금씩 사서 수십 년간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장 수술을 청소부가 외과 의사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을 청소부가 기장보다 잘할 수도 없죠.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돈의 세계는 지능 지수가 아니라 태도가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머리와 돈 버는 머리는 완전히 별개라는 소리죠.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 문제에서 누구도 미치지 않았다고요. 각자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그 사람의 지갑을 결정합니다. 1970년대 호황기를 보낸 사람은 시장을 기회로 보고 IMF나 금융위기를 목격하며 부모님의 눈물을 본 세대는 시장을 지옥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인에 열광하거나 부동산에 조급해하는 건 여러분의 뇌가 저성장 시대라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린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반응일 뿐입니다. 게임에서 보스가 너무 세니까 치트키라도 찾아야 하는 절박함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행운과 리스크입니다. 주변에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수억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 와, 저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싶나요? 아니죠. 솔직히 저놈은 운이 좋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공하면 운이라고 치부하면서 내가 실패하면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행운이라는 요소가 끼어든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배불뚝이 아저씨가 강남 아파트로 2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 아저씨가 천재적인 안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20년 전에 결혼하면서 운 좋게 그 동네에 자리를 잡았고 마침 대한민국 부동산이 미친듯이 우상향하는 시대적 행운을 만난 것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코인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70%를 찍은 건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하락장이라는 리스크를 정면으로 얻어맞은 것뿐이죠. 진짜 지적인 투자자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 성공이 온전히 내 실력이 아님을 아는 경손이 있어야 하락장이 왔을 때 망하지 않고 남의 성공이 온전히 실력이 아님을 알아야 배 아파하며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운 좋게 번 돈은 실력으로 날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청소부 로널드 리드가 100억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천재라고 착각하지 않고 시간이라는 운의 영역을 묵묵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엘리트는 자기 머리만 믿고 설쳐대다 리스크라는 파도에 휩쓸려 나간 거고요. 여러분,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파티 끝난 뒤에 설거지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좀 더 깊이 찔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나요? 비싼 오마카세를 먹고 명품백을 들고 테슬라 핸들을 잡기 위해서인가요? 모건하우저는 여기서 만인 위의 자동차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멋진 페라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저 차 주인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 차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1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와, 내가 저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멋지게 보겠지? 라고 상상할 뿐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 돈을 쓰지만 정작 남들은 우리의 물건만 보고 우리 자신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들여 산 물건은 타인에게 나도 저런 물건을 갖고 싶다 하는 욕망의 거울이 될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으면 내가 멋있어 보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롤렉스만 쳐다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우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 리치와 웰스의 차이를 가르쳐줍니다. 리치, 부자는 눈에 보이는 돈입니다. 비싼 차, 화려한 시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수증, 이건 현재의 소득이 높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1억 원짜리 차를 샀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진 부가 1억 원만큼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머니에서 돈이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죠. 웰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돈, 통장 속의 잔고, 투자된 주식, 이것은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자유이용권이죠. 팝스타 리안나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과도한 소비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면 당신은 결국 물건을 얻게 되고 돈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산수예요, 멍청아.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비싼 장난감을 수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금은 바로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싫어하는 상사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족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곁을 지킬 수 있는 자유. 포르쉐가 주는 쾌감은 몇 달이면 사라지지만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한다는 감각은 평생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하우절이 말한 안전자산의 정의는 이겁니다. 자산은 내 소득에서 내 허세를 뺀 값이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월급은 아반떼급인데 남들한테는 포르쉐 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자존심 수리비가 매달 할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의 축적이란 건 남들에게 나 이만큼 잘 산다고 꺼내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얼마나 꾹 눌러 담느냐의 싸움이에요. 남 눈치 보는 비용만 줄여도 여러분 통장은 알아서 뚱뚱해집니다. 자, 이제 이 지독한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첫째, 시간을 매수하십시오. 복리의 마법은 깡패입니다. 워런 버핏의 재산 중 99%는 그가 65세가 지난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종목 선정가이기 이전에 80년 동안 시장에서 나가지 않은 인내의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20세에 매달 20만원씩 투자하는 것과 30세에 시작하는 것은 훗날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수익률에 목매며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수익률은 시간 그 자체입니다. 둘째, 합리성보다 적정성에 집중하십시오. 괜히 밤에 잠 못 들고 킹 받지 마세요. 수합적으로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하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계획을 짜세요. 대출이자가 투자 수익률보다 낮더라도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장이 뛴다면 그냥 빚부터 갚으십시오. 여러분을 미치지 않게 만드는 전략이 여러분을 끝내 부자로 만듭니다. 편안한 잠이 최고의 배당금입니다. 셋째, 안전마진이라는 방어막을 치십시오. 인생은 무조건 당신을 배신합니다. 인생은 결코 여러분의 엑셀 파일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직, 질병, 시장의 붕괴는 반드시 옵니다.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안전자산을 보유하십시오. 이 안전자산은 경제적 수익을 주진 않지만 최악의 순간에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게 지켜주는 영혼의 방패가 됩니다. 몬스터가 쳐들어올 때 방패 들고 버티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충분함의 골대를 고정하십시오. 맥킨지 회장을 지낸 수천억 원대 자산가 라자트 굽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라 충분함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꼴대를 계속 옮기면 여러분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꼴대를 고정하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외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지금 당장 부자가 되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필터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필터 다 보정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의 영토입니다. 오늘 다룬 돈의 심리학, 정말 뼈를 때리는 문장이 많았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두꺼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북이 여러분을 대신해 이 지식들을 가장 날카롭고 이해하기 쉽게 정제해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과연 부자를 쫓고 있었나? 부를 쌓고 있었나? 혹은 여러분만의 충분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라는 건 타인과 경주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나만의 자유라는 숲을 가꾸고 그 안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단단한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함은 사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건강한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북이었습니다.